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강의는 호르몬에 관해서 얘기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거 잠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호르몬의 모든 기능들을 우리 몸에서 균형 있게 유지를 하려면은 일단 햇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침 기상 시간, 해 뜨는 시간, 그 기상 시간에 맞춰서 또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거. 활동을 하면서 햇볕을 쬐는 것. 그리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리듬을 찾아주는 거죠. 활동을 통해서 특별하게 어떤 하드 트레이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근육을 자극해서 또 혈액순환을 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호르몬들을 활성화시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침 햇볕을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 호르몬 물질이 계속 생성되는 거죠. 햇볕의 자극,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은 장에 직접 전달돼서 장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호르몬들은 하루 동안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제 오후 저녁 무렵에 상당히 많은 양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우리 몸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는 약간 사람이 긴장되고 저녁에는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 햇볕을 많이 받으면은 저녁에 빨리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 햇볕을 안 받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어요. 그러면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함으로써 이제 수면을 유도하는, 사실 세로토닌 호르몬은 수면 유도 호르몬이거든요.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부족하게 되면 저녁에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수면 유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잠들기 시작해서 약 3시간 동안 깊은 수면에 들기 직전, 이때 성장 호르몬이 함께 나오게 돼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안에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게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숙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장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그리고 이 세 가지 호르몬을 치유의 호르몬이라고, 특히 치유의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아침 활동과 운동, 햇볕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식을 했을 때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식과 적당한 운동과 햇볕과 긍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몸을 조화롭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호르몬 중에 일명 마약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약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뇌의 흑질부라고 그러죠. 흑질부에서 생성되는 이 도파민. 이것은 다른 말로 쾌감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이 호르몬들 셋을 쾌감 호르몬. 요 세 호르몬을 카테킨, 몰라도 되지만 카테킨콜린이라고 그러죠. 특히 요 도파민을 쾌감 호르몬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활동,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통증을 잃게 만드는 호르몬이죠.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일명 뇌 안의 마약, 뇌 속의 마약 호르몬이라고도 그래요. 흑질부에는 도파민 수용체들이 있어요. 이 수용체들이 문제가 되면은 도파민 호르몬이 전달이 안 되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 호르몬도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도파민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 때 오는 게 뭐냐? 그게 파킨슨, 그리고 적당히 줄어들 때 뭐냐?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게 더 심해지면 파킨슨이 오게 되죠. 그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언제 많이 분비되냐? 즐거울 때, 뇌가 즐거울 때 많이 분비되고, 보상을 기대하는 일을 할 때, 이 도파민 물질이 많이 이제 분비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끝나면, 이 일이 완성되면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어떻게 돼? 희망이죠. 그래서 희망을 갖고 뭔가 도전할 때,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오직 어떤 목적 지향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나친 긴장 상태가 오래되면은 이 도파민 수용체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서 오히려 이 수용체들이 기능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긴장된 생활들 그리고 현실을 지금 현재를 즐길 줄 모르고 지나치게 일지향적 업무지향적인 사람들은 결국 파킨슨 나이가 들어서 파킨슨씨 병의 그런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좋고 도전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기는 하지만은 그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그때야 비로소 뇌는 활성화되고 뇌가 활성화될 때 다른 모든 호르몬들도 조화롭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겠죠.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말씀드렸는데 이 도파민 호르몬은 20대 때 최고라고 보면은 10년 단위로 일정 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호르몬 분비량이. 그러면서 이 수용체도 이제 이 도파민 수용체도 많이 손상을 보고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굉장히 깔깔거리면서 잘 웃죠. 명랑쾌활하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들었어요. 70대, 80대, 90대 가면은 얼굴이 거의 무표정이 되죠. 세상 일에 어떤 일에 자극을 받지 못해요. 즐거움에 대해서 특별하게 즐거워할 줄 모르고 웃을 줄 모르게 되고 웃음을 잃어가고 얼굴이 무표정이 돼가죠. 근데 나이가 젊을수록 표정의 변화가 심해요. 원인은 도파민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호르몬이 뭐지 하고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생명현상을 주관하는 모든 생명현상을 주관하는 심지어 심리 상태까지 주관하는 우리 몸의 조절 물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 조절 물질이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몸의 건강에 신체 이상이 온다. 또 호르몬과 관련해 가지고 호르몬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죠. 장에 대한 것들, 또 위에 관한 것들 이렇게 우리 오장 육부에 대해서 많이 또 이렇게 관심 있게 우리가 관련된 책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단 말입니다. 혈액이랄지 그리고 체온이랄지 뭐 기타 여러 가지를 공부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시로 이 오장육부 중에 늘 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신장은 보이지 않는 생명을 주관하고 신이죠, 신. 한마디로 말해요. 보이지 않는 생명. 비, 보이는 육체. 그러면서 장부로는 신장, 그리고 장부로는 비위. 이것은 보이는 육체의 컨디션, 어떤 상태를 주관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와 신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를 주관하는 것은 결국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신을 주관하는 것은 결국 뇌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꼬리뼈까지. 비는 입에서부터 식도, 위장, 십이지장, 공장, 회장, 대장, 직장, 항문까지 이게 음식물이 통과하는 것. 여기는 호르몬 물질이 통과하는 것. 뇌에서부터 꼬리뼈. 여기는 입에서부터 항문. 여기는 음식물이 통과하고 여기는 호르몬이 통과하고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것도 호르몬에 속해요. 보이지 않는 생명. 그래서 요 기운이 떨어질 때, 요 신의 기운이 떨어질 때 우리 몸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호르몬도 생산하죠. 여기서. 단지 혈액을 정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몸을 조절하는
조절 물질, 신장과 부신. 여기서 이제 그런 우리 몸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생산이 되죠. 신장 기운이 떨어지면 뼈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뼈와 관련된다는 얘기죠. 신장 기운이 약하면 치아가 부실해지면서 빠지고, 이건 치아와 관련된다는 얘기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고, 휘어지고, 머리카락으로 관계된다는 얘기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귀가 먹게 되죠. 이명이랄지, 이석증, 귀의 기질환에서부터 청력이 점점 낮아지죠. 가는 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눈이 멀어지죠. 점점 사물을 밝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물을 어둡게 보는 거예요. 빛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둡다고 자꾸 불 켜라고 그러잖아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뼈가 약해지면서 관절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프게 되죠. 신장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여기서 분비되는 것들이 다른 모든 호르몬들을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요 기능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신장이 기능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만약에 호르몬 생산 기능이 떨어졌다, 호르몬의 기능이, 조절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여러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제 신기능이 떨어지면 성 호르몬에 문제가 오게 되죠. 그 여성 호르몬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 줄어들고, 그 여성은 폐경이 오고, 즉 갱년기가 또 오게 되고, 폐경이 와서 또 분비물이 작아지죠. 그래서 질건조증이랄지, 남자는 정력이 약해지죠. 성욕이 떨어지고 성적인 욕구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전립선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정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정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정액 생산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노화되는 것은 신과 관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일일이 이제 우리가 단지 콩팥을 오줌 걸리는 정도로, 혈액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실 신장은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력 그 자체. 이 신장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잘 보호할 것인가. 신장. 특히 콩팥은 과식, 간식, 즉 음식을 과하게 먹었을 때 이 신장 기능은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식해야만이 장수하고, 소식해야만이 사람이 정신이 맑고, 신장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뇌하고 관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뇌가 틈이해지죠. 결국 음식을 잘 먹고, 많이 먹고 잘 먹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기 입에서 항문까지를 바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 신의 힘이 배분이 돼가지고 소화하는 데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호르몬을 생산하고, 우리 몸을 치유하고, 복구시키고, 보수하고, 그래서 우리 몸을 매일매일 재창조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죠. 콩팥 마사지, 신장 마사지를 어떻게 하는가? 전문가들은 단 1분 만에 피로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운동할 때 산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허리, 등 쪽, 이렇게 여기 갈비뼈 아래, 마지막 늑골 아래, 이쪽을 이렇게, 여기가 콩팥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를 이렇게 두들기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장 마사지죠.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배꼽에서부터 수평으로 그대로 척추인 데까지, 예를 들어 띠를 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벨트를 맨다고 할 때. 그래서 요 벨트 자리를 마사지해 주면 됩니다. 그냥 두들기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갈비뼈가 닿지 않도록. 여기 갈비뼈, 마지막 갈비뼈, 요 갈비뼈는 상당히 약해서 이게 금이 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꼽에서 엄지손가락 넓이의 하나 정도, 이 부분을 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누른 다음에 깊이 누른 다음에 근육이 딱딱한 근육이 만져질 때 그때까지 쭉 넣어가지고 이걸 문지르는 좌우로 상하 좌우로. 그리고 다시 손가락 하나를 더 거기서부터 배꼽에서부터 하나 두 개 떨어진 요 지점에 요 지점을 또 이렇게 눌러서 상하 좌우로 해주고 그 다음에 대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옆구리 중앙 옆구리 중앙을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때 상하 좌우로. 근데 이때 갈뼈가 다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척추에서부터 엄지손가락 1개 반 정도. 여기 신유혈이죠, 신유혈. 아주 중요한, 콩팥에서 아주 중요한 혈자리. 신유혈. 여기를 주먹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눌러서 여기와 여기 근육으로 관절로 이렇게 자극해주는 거죠. 상하. 그리고 여기서부터 1개 반, 여기서부터 다시 1개 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 부분. 여기 부분도 이렇게. 하여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극을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1분.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몸에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게 콩팥 신장 마사지가 되는 거죠. 신장 하면은 콩팥과 부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 오줌을 거르는 신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신장이라고 해가지고 부신 호르몬을 분비하는 호르몬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부신 호르몬, 부신 피질과 수질로 되어 있는데, 이 부신 피질과 수질 호르몬은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 이걸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는 그것을 이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대표적인 게 코르티솔이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분비될 때 또 우리 몸은 다른 호르몬과 연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부터 강한 스트레스,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다시 평형 상태로 돌리게 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부신 기능은 우리 몸을 깨어나게 하고 기상하게 하고 활력을 갖게 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게 하고 이런 호르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다른 호르몬과 서로 연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신장도 신장 자체에서 또 만드는 그 호르몬은 또 거기에 대표적인 게 조혈 호르몬. 조혈, 피를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이 조혈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에 뼛속 골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골수에는 적혈구, 전구체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되기 직전에 그 세포. 이 세포를 자극해서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를 만드는 것은 신장과 간과 골수가 연계해서 만들어내죠. 물론 이거 할 때, 이런 피가 만들어질 때 꼭 이 호르몬들만 관여하느냐. 호르몬들은 전부 다 상호, 연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요것만이 피를 만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호르몬들이 문제가 되면은 이들이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몸은 신체는 어디나 다, 어떤 것이나 다 단독으로 활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서로 상호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요즘 보면은요, 식생활 문화 때문에 신동맥, 즉 콩팥의 사구체는 모세혈관 다발이에요. 꽈리처럼 생기는데 하나에 약 0.1mm 정도 지름이 이게 약 100만 개 정도 있다고 그러죠. 이것들이 여기가 막혀가기 시작해요. 이게 많이 막혔다. 그래서 90% 그러니까 80% 이상 82% 이상 막혔다. 그러면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 또 건강을 또 잃은 사람들 또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보조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신장 마사지하는 운동을 수시로 해주신다면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신 분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그것을 유지 또는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거고 우리 몸은 회복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다 회복됩니다. 특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혈 호르몬은 기억력에서부터 뇌 신경세포 보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상처 치유 이런 다양한 피를 만드는 것 외에 그러면서 이 호르몬의 조혈 호르몬의 이 작용은 아직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리라고 갖고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밝히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대의학에서는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물질을 발견해 나감으로써 이게 무슨 기능이다 생각했지만은 예전에 동양에서는 관조를 통해서 직접 어떤 물질을 분석하지 않아도 이 장부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지혜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지혜, 마음으로 보는 지혜. 이게 관조죠. 그래서 신장이 보이지 않는 생명을 주관한다는 얘기는 신장이 우리 몸의 호르몬, 전반적인 호르몬, 신장에서 만드는, 부신에서 만드는 부신 호르몬, 그 다음에 신장에서 만드는 조혈 호르몬, 이 호르몬들이 어찌 보면은 모든 호르몬을 전부 다 움직이는 우리 몸의 생명과 관련된 우리 몸의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분비를 하고 우리 몸 맨 아래쪽에서 분비를 하면서 전반적인 우리 몸의 호르몬 기능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생명력을 주관한단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게 특히 이 부신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나온다고 했죠. 코르티솔이라는. 근데 이 부신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런 호르몬들은 신장에서 나오는 이런 호르몬들은 칼슘 흡수하고도 굉장히 밀접하죠. 우리 몸의 혈액에 나와 있는 찌꺼기를 걸을 것인가, 아니, 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영양분을 내보낼 것인가, 다시 회수할 것인가, 칼슘을 배출할 것인가, 다시 흡수할 것인가. 이것은 갑상선과 직접적으로 서로 상호 교신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당한 자극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자극해서 전반적인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지만은 지나치게 자극을 안 해도 문제가 오고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땀을 흘려서 과하게 운동하는 거.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자꾸만 좀 더 자극적인 거, 근육을 자극하고 어떤 심폐 기능을 어떤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운동을 이걸 계속 반복할 때 몸이 좋아진다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나친 스트레스죠. 적절한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로해서 몸이 피곤하면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론 휴식이 필요하죠. 근데 이 휴식을 내 몸에 휴식을 줄 때는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들을 자극해야 되고 이 호르몬들을 자극하려면은 적당한 활동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과 과로를 혼돈을 안 했으면 쓰겠어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한다. 이것은 과로죠. 칼로리를 소비하려고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몸의 혈액순환과 우리의 모든 조절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적당한 활동을 해준다. 몸에 적당한 자극을 준다.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게 운동이죠. 이런 운동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호흡도 운동이죠. 명상도 뇌 운동을 시키는 거고 명상을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 뇌를 과로시키는 거 이런 좀 다르죠. 적당한 긴장감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극을 하니까 우리 몸이 이것을 극복하려고 생명력을 일으키죠. 이게 적당히 자꾸 일으켜줘야
예를 들어 어떤 기계든지 오랫동안 안 쓰면은 제 기능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지나치게 많이 기계를 활동시키면은 또 쉽게 노화가 돼 마모가 되죠. 우리가 건강한 육체, 통한 또 그 건강한 육체를 적절히 자극함으로써 건전한 정신이 깃들게 하려면 이 건전한 정신이 깃들게 하는 것은 호르몬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거죠. 운동했을 때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운동했을 때 학습 능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이거 우리 지금 독서밴드에 그런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 구입해서 항상 이렇게 늘 책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책을 읽을 때는 운동을 안 하다가도 갑자기 운동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 이것을 읽고 내가 읽고 감동한 만큼 그 책을 프로모션해서 읽게 하고, 그래서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친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건강할 때 나도 건강하죠. 주변에 맨 환자 있으면은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겠어요. 그래서 환자가 있는 집안은 좀 우울하게 보이죠. 건강한 가족들이 전부 다 건강하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친목을 도모하는데 우애가 있게 되는 거죠. 보았으면 아시겠지만 몸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행복감을 많이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불건전한 정신에 건강하지 못한 육체,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 육체와 정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 몸에 물이 빠지면은, 수분이 빠지면은 우리 육체가 병 들어가죠. 또 우리 육체가, 오장육부가 병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수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죠. 우리 몸속에 돌고 있는 수분을 보이지 않는 생명력, 즉 마음과 정신 세계라고 볼 때 이 육체는 껍데기지만은 이 껍데기가 온전해야, 이 그릇이 온전해야 이 그릇이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온전히 보존되죠. 이걸 다른 말로 신장이 모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친다면, 신장의 부신과 콩팥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하나로 해서 이제 하나로 얘기할 때 그 신장 호르몬, 이 신장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들을 깨워낸다고 할 때 신장 마사지는 곧 호르몬 마사지가 되고, 단순히 신장 마사지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호르몬 마사지가 되는 거죠. 1분. 그럼 하루에 1분만 하면 되느냐? 시간 날 때마다 횟수가 많을수록 하루에 1분을 할애해가지고 콩팥 마사지를 내가 한다고 할 때, 나 한 번밖에 못해? 2번밖에 못해? 10번밖에 못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중요성을 안다면은 하루에도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시간 나는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장 마사지고 호르몬 마사지고 우리 몸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북돋아주는 생명 마사지.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을 마사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력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육체도 활성화되고 호르몬도 활성화되고, 이런 우리 간단한 건강법을 늘 실천하면서, 걷는 것도 간단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신장 마사지도 간단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이 신장 마사지를 생활화해서 몸에 익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